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운동 하시나요? 요즘은 운동도 다양해져서요. 전문적인 마라톤이나 아니면 사이클을 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클라이밍이나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나 이러한 운동은요. 특별한 장비나 장소가 있어야 가능한 운동이라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어디서든 비용 없이 하실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걷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걷기 운동을 가장 많이 추천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걷기 운동은요. 3분 걷기, 1분 뛰기인데요. 이 시간이나 비율은요.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서 변경해서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걷기와 뛰기를 번갈아 가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걷기를 하시는 것이 다양한 운동 효과도 나타나고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운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전문가분들은요, 걷기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다거나 걷기보다 더 좋은 운동이 있다라고 소개하시지만요, 결국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해야 될 운동은요, 걷기이기 때문에 그 어떤 운동보다도 저는 걷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나이가 들어서 걷지 못하게 되면요, 모든 생활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걷는데 사용되는 근육이 급속히 퇴화되면서 활동 대사가 줄어들게 되어가지고 체중은 증가하는 쪽으로 나타나고요. 혈액순환에도 영향을 미쳐서 건강은 점점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운동은 다 안 해도요. 걷기와 계단 오르기는요.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지방에 강의를 갈 때가 있는데요. 꼭 강의가 아니더라도 이동 중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은요. 지나가시는 분들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걷는 모습만 봐도요. 그분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요. 신 뒤축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구두나 운동화 뒤축이 한쪽으로 닳았으면요. 골반이나 허리가 틀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틀어졌느냐, 얼마나 틀어졌느냐에 따라서 장기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걸음걸이의 특징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나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치우쳐 걸으시는 분들은요, 걱정거리가 많거나 심리적 불안 지수가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눈 가리개를 한 상태로요, 제자리에서 걸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이건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연구 결과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요, 뇌의 오른쪽 부위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처리하는데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왼편 걷기에 소홀해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셔서 눈을 감고요, 제자리에서 50보 이상 걸어보시고 어느 편으로 기울여졌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끝으로 걷기인데요. 주로 어린 아이들이 발가락에 힘을 주어서 걷는 모습입니다만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끝으로 걷는다면요, 건강상 문제를 의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뒤꿈치가 바닥에 닿기 불편할 정도로요, 아킬레스건이 짧을 수도 있고요, 뇌성마비나 근위축증 등으로요, 근육을 제대로 쓰기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폐증이 있는 아동에게서도 볼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술 취한 사람처럼 갈지자로 걸으시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알코올 중독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도 비틀댈 수가 있는데요. 근력 저하나 방향 감각 상실과 같은 상태에 이르러서요. 술을 안 마셨을 때도 발을 헛디디거나 휘청거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술을 줄이시면 서서히 정상적인 걸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한쪽 발을 절뚝거리며 바닥에 닿지 않게 걸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이런 분들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요, 둘 중에 하나인데요. 대부분은 통풍일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로는요, 족저근막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주변에서도요, 통풍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통풍은 요산이 대사되지 않고 쌓이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발이나 무릎 등으로 많이 나타나는데요. 발을 디디면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쩔뚝거리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족저근막염인데요.
발에 있는 근막에 염증이 발생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자고 일어나서 오전 중에 통증이 심하고요. 오후에는 조금 괜찮아졌다가 자고 일어나면 통증이 심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통풍도 족저근막염도요.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관리법도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건달 통풍 또는 건달 족저근막염 이렇게 치시고 검색하시면요.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나는 듯이 걷는 분이 계시다면 이분은 족하수를 의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평지를 걸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계단을 오르듯이 성큼성큼 걷는다면요. 족하수가 원인일 수가 있는데요. 발 근육이 약해져서 발을 위로 끌어당기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지는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이 질환이 있는 분들은요. 발이 아래로 처지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요. 더욱 발을 높이 들어 올리는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나는 듯이 걷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위축증이나 다발성 경화증처럼요. 신경이나 근육, 뇌, 척추 등에 이상이 있다라는 신호일 수가 있으니까 꼭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느린 속도로 걸으시는 분들인데요. 예전보다도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라는 건 건강이 나빠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체 건강은 물론이고요. 정신 건강이 나빠졌을 때도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데요. 특히 알츠하이머를 예측하는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혹시 내 걸음은 느려지지 않았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렇게 흔들리면서 걸으시는 분인데요. 걸을 때 몸이 앞뒤로 흔들리신다면요. 먼저 알코올 중독을 의심해 보셔야 하지만 알코올 중독이 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뇌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스포츠 선수 생활을 하신 분들이시라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격투기나 권투 등 몸싸움이 심한 종목이라면 뇌의 이상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을 질질 끌듯이 걸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게 되면요. 근력이 떨어져서 발을 들어 올리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유독 신을 끌듯이 걸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다리 근육이 약해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요. 다리에 힘이 생겨도 걷는데 힘을 주지 않게 되어서 신을 끌게 되는 형태가 되는데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전투화를 끄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엄청 뭐라고 했었거든요. 한창 힘쓸 나이인데 군인답지 못한 행동이어서 저는 무조건 다리를 높게 들어서 걷기를 시켰습니다. 저는 지금도 구두나 운동화 뒤축을 보면요. 10년이 넘게 신었는데도요.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았고요. 뒤축이 거의 닳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신을 끌듯이 걸으시는 분들의 특징은요. 구부정한 자세에서 팔 움직임은 거의 없고요. 발을 질질 끌면서 천천히 걷는 것이 특징인데요. 특히 파킨슨병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걷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음을 파킨슨병 걸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걸음걸이만 봐도 어떤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걷기 운동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걷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에게 맞는 운동량과 방법 그리고 강도를 조절해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